마지막 결과는 썸네일 자동화 해가지고 글자를 박아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동수입니다. 엔파렌이라는 메인 테마를 갖고 그 안에서 자동화 프로세스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엔파렌이 좋은 게 자동화 워크플로우들을 그 제이슨 파일로 공유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엔파렌 공부를 막 해나가면서 엔파렌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런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거 하다가 영상 중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썸네일을 한번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또 테스트도 해봤는데 그런 과정들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제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그 썸네일, 그것도 아마 이번에는 제가 자동으로 만든 썸네일을 활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전환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고요. 처음에 저도 AI한테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최근에도 잘 나가는 게 구글 나노바나나 같은 이미지 생성 툴들이 엄청 발전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꾸미지 않고도 멋진 썸네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 제가 시도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실패했지만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M8N이 접근할 수 있는 제 컴퓨터의 로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폴더입니다. 거기서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썼던 썸네일이에요.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면 캔바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무료 이미지들을 활용을 했고요. 텍스트도 거기에 있는 무료 텍스트 썼고, 이미지는 그 이토야토어죠. 거기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 얼굴 찍고 배경 날리고 해서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이 이미지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일단 AI에게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 이미지 분석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미지를 분석해 주는지. 그러고 나서 이 이미지 분석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그 구글 나노바나나의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구글 나노바나나의 이미지 만들기로 들어가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요거 추가 옵션 리얼리티 강화를 해보죠. 리얼리티 강화를 프롬프트까지 해서 더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만든 이미지는 요거였습니다. 요거를 AI한테 학습시켜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구글 나노바나나에 명령을 넣어 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요 이미지인데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진짜 잘 만들어주긴 잘 만들어주죠. 요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구글 API를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저는 요 방식도 좋은데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미지 생성 API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좀 제 스타일을 또 추구하고 싶었어요. 이미지의 일관성 같은 게 이게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본적인 이미지 컴포넌트들, 제가 잘 쓰는 이미지 컴포넌트들을 미리 AI에게 학습시키고 그 컴포넌트들을 위치를 조금씩 알아서 수정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물론 앞에처럼 이미지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생성해서 이미지 생성 API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제 스타일을 좀 추구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폼 서미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텍스트 입력을, 주제를 입력을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AI 에이전트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일단의 워크플로우에 뿌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돼요. AI 에이전트의 명령대로 요소들을 조합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되겠습니다. AI 이미지 생성이 좀 더 차원적으로 바뀌고 이미 고차원적이지만 조금 더 프롬프트를 섬세하게 짤 수 있으면 이런 단계들이 단순화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AI들이 워낙 발전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이미지 AI보다는 로컬 AI를 활용해서 최대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취하긴 했는데, 나중에 되면 퀄리티 보니까 퀄리티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로컬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던데 그거 방법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나서 또 컨텐츠를 따라 만들어 보고요. 제가 원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M8N 그 제가 쓰는 워크플로우 그 폴더인데, 요소들은 크게 백그라운드, 메인, 서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백그라운드, 그리고 메인, 서브, 폰트 이렇게 돼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별거 아니고 배경화면입니다. 배경화면을 넣어줘야지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레이어 쌓듯이 쌓는 거기 때문에 배경 화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그 썸네일 할 때 보면 제가 얼굴을 억지로 좀 넣는 패턴을 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티를 내는 거거든요. 너무 AI 이미지들이 많다 보니까 배경을 삭제한 제 사진들입니다.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경로들을 AI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메인 이미지는 이걸로 하고, 서브 이미지로는 테어스타워에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제가 제 작업과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것들, 이거 다 영어로 이름이 되어 있어가지고 쓰기도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AI한테 경로를 다 알려주고 이름에 맞게끔 AI가 선택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폰트는 써보니까 엔파레는 한글 폰트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폰트 쓸 수 있는 걸 많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제주를 주제로 한 제주 돌담태를 기본 폰트로 해놨고, 폰트도 폴더를 그 엔파렌이 접근 가능한 폴더로 해놔야지 폰트를 쓸 수 있더라고요.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폰트 그 경로 지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뒤에 가서 옵션에 하나하나 어떻게 옵션 설정을 했는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런 것도 나중에 되면 언젠간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걸 AI에 의존해가지고만 해버리면 나중에 무슨 일 있어가지고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로컬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로컬로 작업하도록 해놓고, 그러고 나서 불가피한 부분, 이 이미지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때, 그때는 외부 API AI를 쓰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외부에 있는 서비스로만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 비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생존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적으로 최대한 해결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조금 AI를 터치하는 식으로, 아니면 좀 퀄리티를 올릴 때 외부 서비스를 조금 쓰는 게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든 아니면 외부 어떤 독립적인 다른 서비스를 진행하든 자체적인 좀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크플로우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폼 서미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엔파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입력 툴이에요. 그 구글 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이메일 폼 같은 거, 아니면 로그인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입력한 두 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폼 서미션을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요게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력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폼 서미션을 다른 웹 프레임워크 웹사이트에 이제 넣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웹 서비스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웹 서비스도 구성할 수 있겠네요. 썸네일을 자동화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뭐 어떤 썸네일을 원하시는지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썸네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해가지고 규격이 많게, 뭐 어떤 거는 유튜브 썸네일, 어떤 건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이것도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력된 폼에 따라서 AI 에이전트를 열어보시면, 첫 번째는 주제가 우리가 입력한 주제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썸네일 리소스를 선택해 주세요. 얘는 이미지를 만드는 친구가 아니라 이미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하는 친구인 거죠. 그거 시스템 메시지, 여기 보시면 어드 옵션에 보시면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이제 시스템 메시지입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롤은 이제 뭐 썸네일 리소스 선택 전문가다, 지킬 거는 이런 사항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리소스 리스트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아웃풋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AI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을 작은 모델일수록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젠마 3 경량화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좋은 모델은 이거에 대해서 그 아웃풋을 설정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기능들을 툴스를 해가지고 정해진 아웃풋을 정형화된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젠마 3에서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젠마 4가 나왔다던데 빨리 젠마 4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젠마 4로 이렇게 자동화된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또 어떤 것들이 될지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웃풋 포맷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프롬프트를 넣어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뒤에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여기 만약에 아까 백그라운드 이미지 크기가 얼마나 되고 요거의 각 이미지들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는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입력한 다음에, 그 자세한 사항들을 이미지 조합하는데 활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훨씬 더 제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용으로 간단 버전을 만든 거라서 조금만 리소스를 넣은 거고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얘는 주제에 대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끔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수치만 제이슨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작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일에서는, 이건 백그라운드니까 뭐 볼 거 없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메인 이미지에서 이미지 패스는 AI가 알려준 이미지 경로만 AI가 주는 대로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밑에도 뭐 다 비슷합니다. 밑에도 AI가 선택한 이미지 경로만 선택을 하고, 여기도 이미지 경로만,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이미지 경로만 주게 해놓으면 컴포넌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복제가
해가지고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뒷부분들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 합성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리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리사이즈 이미지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멀지 노드를 합쳐서 이제 컴포지트라는 노드를 통해서 두 개를 합성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멀지 노드에서 옵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펜드 옵션을 하니까 결과를 제대로 합쳐주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컴바인 노드를 활용해서 파일 타입, 그러니까 똑같은 파일 타입인 경우에는 묶어주는, 같은 파일 타입이면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타입을 묶어주면 여기에 두 개의 입력이 이게 하나의 아웃풋으로 묶어서 뒤에 있는 이미지 에디트 노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컴포지트 해주고, 요거 처음에 합성된 이미지를 다시 받아와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다시 읽어와서 다시 또 합성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불러와서 저장한 다음에 불러와서 합성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미지를 합성하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한 번에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이거 저의 방법뿐만 아니라 뭐 다르게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지는 텍스트도 이미지로 넣을 수 있거든요.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텍스트의 위치와 크기 같은 것도 나중에 되면 다 AI에게 시킬 예정인데,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니까 일단 픽스된 그로 넣어놨고,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폰트입니다. 이게 엔파렌이 아무래도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글 지원이 조금 약해요. 제공해주는 폰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폰트들은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폰트, 이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트 name or id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폰트 name or id라고 있죠.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 주는 이게 기본 폰트들이 있어요. 이게 엔파렌 내부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폰트들인 것 같은데, 이거 쓰면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 다 깨져요. 한글 같은 깨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경로를 익스프레션, 픽스드가 아니라, 픽스드라면 이게 정해진 값만 주니까 이게 익스프레션으로 바꾼 다음에 보면 자그만하게 확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확장을 해서 아까 폰트 저장했던 폴더 있죠. 폰트 저장하는 폴더에 저는 제주 돌담체 폰트가 들어있거든요.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주었습니다. 엔파렌 폴더 내에 제주 돌담체의 폰트를 가져와서 이미지에다가 계층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위에 덮어줄 겁니다. 전체 과정을 한번 실행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전체 실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익스큐트 워크플로우를 해보면 폼이 처음에 뜹니다. 썸네일 자동화 생성기예요. 이게 썸네일 주제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썸네일 자동화를 주제로 썸네일을 만들 겁니다. 눌러주면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AI가 먼저 각 적당한 컴포넌트를 고르고 그 경로들을 뒤에다 뿌려주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항상 불안해. 이게 문제없이 잘 되는 거, 잘 안 될 요소가 없어요. 다 됐죠.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합성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애널라이즈 이미지를 해가지고 로컬 AI를 활용해서 이 만들어진 썸네일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게끔 제가 루프를 넣었거든요. 이미지가 만족하면 true, 이미지가 별로다 그러면 false라고 하기로 했는데 계속 false가 나와요. false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false가 나와서 이걸 만약에 false를 저 뒤로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 만들어 하면 이제 계속 무한 루프가 돌더라고요. 이것도 무한 루프가 걸리면 프로그램으로서는 그 치명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판단해주는 외부 API를 넣어가지고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들면서 지금은 기본적인 건 다 됐는데,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외부 서비스를 한 스푼 더 하면서 퀄리티를 확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비용을 아끼면서 로컬 AI를 최대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 유저얼트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단계별로 볼까요?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이겁니다. 흰색 배경에 이제 사람 얼굴만 나오게끔 이게 처음 합성된 거고, 두 번째 합성된 거는 요겁니다. AI가 하나 딱 들어왔죠. 세 번째 합성된 건 요겁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죠. 마지막 결과는 썸네일 자동화 해가지고 글자를 박아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거가 그렇게 퀄리티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썸네일은 아니긴 합니다. 여기다 저는 좀 더 뭔가를, 빈 공간 같은 거 있는 거 별로, 여기다가 정보를 좀 더 넣고 싶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잖아요. 자동화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썸네일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이거 그대로 써도 되려나?
요거 썸네일 AI가 만든 거는 맞죠? AI가 이거 컴포넌트 하나 다 선택을 했으니까.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미지를 처음부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있는 기본 컴포넌트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AI에게 위임을 시킨 거죠.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 썸네일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프로세스는 제가 일하는 프로세스를 AI에게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또 자동화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내가 일하는 복잡한 혹은 또 귀찮은 일들을 AI나 AI에게 위임하는 게 최근에 자동화의 트렌드잖아요. 제가 하는 작업을 위임해서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제가 만든 간단 버전 썸네일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셨고요. 이제는 진짜 아이디어의 싸움이지 웬만한 건 다 인파렌으로 기본적인 그 뭔가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나중에는 카드 뉴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상 만드는 AI들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거와 비슷한 워크플로우가 될 것 같습니다. 시도해 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더딥힐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외부 API에게 외주 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는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제가 만드는 컨텐츠들을 좀 더 자동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과를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런 자동화 워크플로우 요소를 써서 이제 자동화했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드릴 때 이런 자동화 워크플로우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워크플로우 제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든 자동화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렸고요. 이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들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창구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뉴스레터를 하나 만들어서 뉴스레터를 통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레터 구독 주소가 있거든요. 예, 그거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공부한 내용들, 최근 자동화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동화 관련 다양한 소식 들도 이제 뉴스레터로 묶어서 이제 뉴스레터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꾸준히 성장해 나갈 거라 믿고 뉴스레터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보여드릴 건 일단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막 팬시하고 멋져 보이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그 도구가 가치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최신 기술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거기다가 조금씩 새로운 기술들을 얹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스였습니다.